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다. 어, 음, 오늘은 그 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와플 가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플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플한 가디건인데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바님 덕분이고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패턴 소개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냥 진짜 심플한 스탠다드한 스웨터인데 그 누가바님이 예쁘게 막 말씀해 주시고 작업한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좀 가지고 많이들 뜨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뜨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패턴 어떻게 뜨면 좋을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하게 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보통 디자인을 결정하면 실을 찾거나 약간 그런 조합들이 많은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실의 질감 때문에 패턴을 찾고 이 패턴이랑 실이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반대로 이제 넘어간 그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알파카 실이라서 약간 고슬고슬하고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 어떤 패턴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구멍무늬를 이용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레이스틱이죠. 이제 요게 요 알파카 실의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찾고 나니까 무엇을 뜰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레글런에 관심이 있었어요. 레글런 형태의 기본 스웨터가. 그래서 그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질감 자체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은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레글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탑다운으로 떠도 무방하긴 한데 솔직히 이 스티치로 제가 스웨터를 탑다운으로 뜬 것도 있긴 해요. 그냥 이제 패턴을 낸 건 아니고 근데 요거는 바텀업으로 작업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바텀업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심 같은 경우도 늘어짐 없이 잡아주기도 하고 중심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패턴 작업자로서는 가끔씩 이제 왜냐면 패턴을 구매해서 뜨시는 분들의 뭐 손의 땀이라든지 아니면 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실력자이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패턴 작업자로서는 탑다운으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 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뭐 어떤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기장 특히나 기장 같은 걸 조정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장단이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작업은 바텀업 작업이고요. 고무단도 조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무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무단을 좀 널찍하게 뜨고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그쵸. 고무단도 하단 고무단은 좀 긴 편이고요. 그래서 요 스웨터는 너무 오버핏보다는 그렇지만 또 너무 피트 되는 것보다 진짜 이즈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 전체 이즈를 한 10cm 정도 주는 그 정도 품으로 뜨면 적당하게 예쁜 것 같아요. 실도 굵고 실도 굵고 이래서 금방 뜰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딱 베이직한 가디건이네요. 네, 딱 그냥 기본으로 뜰 수 있죠. 지금 원피스나 아니면 그냥 바지에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든 기본 스웨터입니다. 네. 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 보고 패턴을 만드셔서 그런지 되게 잘 어울려요. 실의 질감, 요게 요 실이 요 알파카 실이랑 요런 패턴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도 그냥 딱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핏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배터리가 배터리. 꼭 들어가서도 한번 이것도 안 눌리지? 돼요.
우리구나. 찍을게요. 그럼 그러면 와플 가디건의 실이랑 게이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용실은 저는 이제 퀸스앤코에서 오울이라고 해가지고 울 50이랑 알파카 50 섞여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알파카 실들 특징이 보면 같은 그램이라도 가볍게 느껴져요. 진짜 가슬거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간 가슬거림이 있는 거친 실들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라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이 길진 않아요. 50g에 110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월스티드 실, 라크 실이라고 있는데 그 실 같은 경우는 한 123m 정도 나오나?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알파카가 혼용되어 있는 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이 그 알파카 특유의 잔털하고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알파카 실들이 가지는 베이비 알파카 말고 그냥 일반 알파카라고 얘기하는 실들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이 좋아요. 실이 좋은데 저는 근데 잘 입지는 않습니다. 알파카 실을 저는 그 약간 그 좀 까슬거리고 이러면 잘 안 입어가지고 근데 이제 외투로 아니면 이제 가디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디건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나중에 제가 여기 실 종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작업할 때 되게 재밌어요. 이 텍스처가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 뜨기 할 때 그런 텍스처가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쓸 수 있는 실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텍스처 좀 한번. 요 실이군요. 네. 퀸스앤코. 재고가 들어올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재고가 지금은 재고 거의 없어요. 지금 재고 없는데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거의 다 들어오긴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실이죠. 그래서 이게 다만 인기 실이다 보니까 미국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다 없어요. 아예 본사 쪽에 아예서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울에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이런 뉴트럴한 색들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이 좋은데 제가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거가 없으니까 잘 안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다. 실이 그래서 내추럴한 질감 때문에 뭘 떠도 예쁘긴 해요. 그럼 컬러는 좀 많이 있나요? 컬러가 이 실이 꽤 있긴 한데 염색된 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저는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뉴트럴 컬러들이. 그러니까 막 뭐 분홍색, 노란색 이런 실까지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은 잘 안 건드려요. 요 실 특징이 이런 자연적인 질감이랑 색상인데 그게 조금 과한 색상이 들어가면 그 또 약간 그게 또 죽더라고요. 저는 근데 예쁘지가 않아서 잘 사용은 안 해요. 요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얘도 예쁘다. 요것들 어쨌든 이렇고 보면 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디자인 자체가 오버핏이 아니라 가지고요. 오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한 9벌, 10벌, 11벌, 12벌 뭐 요런 식으로 거의 한 10벌 근처에서 모든 사이즈 그러니까 보면 작은 사이즈 한 9벌에서 제일 큰 사이즈 12벌 사이.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혹시 바늘은 바늘이랑 게이지. 바늘은 저는 4.5, 그러니까 바탕무늬를 4.5, 고무단을 4mm로 떴거든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도안에서 이게 오래된 도안이잖아요. 보면 도안에서 그냥 그 바탕 패턴 무늬의 게이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메리아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메리아스 게이지인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늬 게이지 적혀져 있는 거. 20호 10cm 안에 들어가는 게이지가 한 20호 정도 되는데 이게 게이지 잴 때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무늬가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런 레이스 뜨기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시면 요렇게 읽을 수 있는 그쵸? 읽기 편한 그 겉뜨기 코들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스팀을 살짝 준 다음에 실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모르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잴 때 10cm를 재기가 조금 불확실하면 한 무늬에서 한 무늬 전까지를 잰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을 사용해서 그 10cm 게이지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이지를 한 29에 맞추시면 제일 그러니까 근접하게 나오겠죠. 29 정도 맞추시면 되고 요런 레이스 뜨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이 실 특징 때문에 굳이 바늘 사이즈를 막 더 작게 하나 뭐 키우나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실제로 이 실 자체는 4.5mm까지 쓰는 실인데 구멍무늬이기 때문에 제가 바늘 사이즈를 하나 줄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줄인 거긴 한데 만일에 부드러운 실로 이용해서 이제 뜨시는 선생님들 뭐해요 말고요. 예를 들어서 메리노 실 같은 거나 그런 실을 쓰시는 분들은 바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늬 특징, 이런 패턴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보다는 하나 줄여서 4mm로 작업은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4.5 쓰면 금방 금방이죠. 저는 하겠네요. 거의 4.5, 5mm 이렇게 씁니다. 좋아요. 뭐는 더안될 거예요. 자, 그렇고 다른 거 실이랑 게이지 요 정도. 그러면은 지금 하실 때 약간 그거 작업 팁이나 포인트 같은 거 혹시 뜨시면서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탑다운을 많이 뜨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등각 레글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판의 레글런 선과 그 소매의 레글런 선의 길이 자체는 같지만 단의 그러니까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 예. 어디가 되지? 이게 어디가 되겠지? 죄송해요. 레글런? 레글런. 이게 등각 레글런이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 물론 그 소매의 레글런 선과 몸판의 레글런 선 그러니까 그 맞물리는 그 길이는 같지만 그러니까 단의 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형태의 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수가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떴을 때 그 길이가 그러니까 그 길이 자체는 맞물리는 길이는 같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도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안 자체는 그렇게 이제 계산돼서 작업이 된 거라서 맞고요. 단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을 하실 때 같이 그러니까 길이는 같을 거예요. 끝과 끝을 맞물리게 두시고 연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핏에서 좀 이따가 이제 핏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가 그렇게 긴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좁은 폭을, 넓은 폭을 이렇게 뜨다가 작은 폭으로 뜨기 시작하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제 게이지가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가 몸판의 코스를 이만큼 가지고 뜨는 게이지랑 작은 게이지를 가지고 뜨는 거랑 조금 게이지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게이지를 몸판과 게이지를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한 소매? 요 정도? 요 정도의 느낌. 근데 제가 팔이 조금 기니까 길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의 길인데,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접어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고무단도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몸판이랑 게이지를 최대한 동일하게 작업하려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좁은 폭은 확실히 좀 달라져요. 이게 좀 늘어진다고 해요. 기니까. 아니면 그 비침무늬 이런 것 영향도 있나요? 그러려면 몸판도 늘어져야지. 그러니까 비침무늬라서 늘어짐이 있는데 요 실은 지금 그러니까 알파카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그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텐션이 좀 없는 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실 같은 경우, 부드러운 실, 미끄러운 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짐이 확실히 있겠죠. 이거 요런 실 같은 경우 텍스처 때문에 이렇게 얼룩벌룩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미끄럽거나 부드러운 실을 이렇게 착 가라앉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패턴이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약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구멍무늬이지 않습니까? 이 구멍무늬 같은 경우에는 줄인 코와 바늘 비우기 코, 그러니까 늘린 코, 줄인 코와 늘린 코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줄임코가 무늬상의 줄임코인지 패턴상에서 디자인상 줄임코, 코를 줄이기 위한 줄임코인지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안뜨기 라인과 안뜨기 라인 사이에 각각 이제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뜨기 사이에 바늘 비우기와 줄임코가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뜨기 사이에 늘린 코와 줄인 코 때문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늘린 코와 줄인 코는 늘렸고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코의 전체 개수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다가 레글런이라든지 소매 줄임이라든지 줄임코, 그러니까 패턴 자체에서 전체 코수를 줄이기 위한 줄임코들이 또 따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는 구분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를 줄여가지고 안뜨기와 안뜨기 사이에 들어가는 그 늘린 코와 줄인 코를 작업할 수 있는 코수가 되지 않으면 겉면에선 그냥 겉뜨기를 뜨시면 되고 뒷면에선 그냥 안뜨기를 떠가지고 그 무늬가 이제 그 무늬를 그냥 뜨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는 무늬가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줄기 때문에 그 세트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늬에 큰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뜨시면 되고. 키즈 사이즈도 제가 작업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키즈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오랫동안 마네킹에 올려놔가지고 옷이 약간 늘어져 있는데 그냥 올려놔서 키즈 사이즈도 동일해요. 키즈 사이즈도 동일하고 패턴 자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데 그 나이별 체형에 따라서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 거겠죠. 이게 도안이 아마 1, 2, 3, 4, 5, 6, 7, 8 네 가지 사이즈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입었어요. 제 아이도 한참 잘 입었어요. 원피스나 아니면 그냥 간절기 때 한참 잘 입었던 도안이라서 이것도 그냥 엄마랑 아기랑 이제 세트로 입고 싶거나 이러면 금방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죠? 귀여워. 이렇게 간단하게 와플 가디건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뜨실 분보다 뜨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도안이었는데 예쁘게 작업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뜨실 분들한테도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